마셀웨이브 시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아이론의 온도는 12140을 유지시킨다. 2번. 아이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론을 정확하게 쥐고 반대쪽에 45도 각도로 위치시킨다. 3번.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4번. 아이론의 온도가 균일할 때 웨이브가 일률적으로 나온다. 마셀웨이브 시술 시 아이론의 프롱, 볼록한 부분은 위쪽으로, 그루브, 오목한 부분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모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싸야 정확한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롱이 아래, 그루브가 위를 향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퍼머넨트 웨이빙 시 이에게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은 1번. 중화제를 따뜻하게 데워서 고르게 모발 전체에 사용한다. 2번. 중화제를 차갑게 하여 두발 전체에 고르게 사용한다. 3번. 미지근한 물로 중간 세척을 한 후 이액을 사용한다. 4번. 샴푸제로 깨끗이 씻어준 후 이액을 사용한다. 퍼머넨트 웨이빙 과정 중 1액, 환원제를 헹궈내지 않고 이액을 도포하면 잔류한 일액으로 인해 모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중간 세척을 한 뒤 이액, 산화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다음 중 콜드 퍼머넨트 웨이브, 콜드 퍼머넌트를 창안한 사람은 1번. 마셀 그라또, 마르셀 거토. 2번. 스피크먼, 제이, 비 스피크맨. 3번. 조셉 메이어, 조세프 메이어. 4번. 찰스 네슬러, 찰스 네슬러. 1941년 영국에서 스피크먼이 티오글리콜산의 환원력을 이용해 열을 가하지 않는 콜드 퍼머넨트 웨이브를 개발하였습니다. 팩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팩의 재료에 따라 진정작용, 수렴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2번.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왕성해진다. 3번. 피부와 외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므로 피부의 온도가 낮아진다. 4번. 팩의 흡착작용으로 피부가 청결해진다. 팩은 피부를 외부와 차단하여 땀과 피지의 분비를 촉진하고 피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손톱 전체에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 것보다 손톱의 양측면과 반월 부분은 남기고 칠하면 가늘게 보이는 손톱은 어느 형인가? 1번. 원형 손톱. 2번. 방형 손톱. 3번. 뾰족한 손톱. 4번. 타원형 손톱. 방형 손톱은 옆면이 직선으로 뻗어 있어 넓어 보이기 쉬우므로 양옆과 반월 부분을 남기고 가운데 위주로 컬러를 바르면 시각적으로 더 가늘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형에 따른 화장술로 올바른 내용은 1번. 삼각형 얼굴의 경우 아래로 처진 눈썹을 그려준다. 2번. 사각형 얼굴의 경우 일자형의 눈썹을 그려준다. 3번. 마른 모형 얼굴의 경우 광대뼈 부분을 밝게 표현한다. 4번.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볼을 밝게 표현한다. 역삼각형 얼굴은 뾰족한 턱과 넓은 이마를 보완하기 위해 좁아 보이는 볼 부위를 밝게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볼륨감을 주어야 합니다. 삼각형 얼굴은 치켜올린 눈썹이 좋고 사각형 얼굴은 각진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곡선형 눈썹을 그리며 마른 모형 얼굴은 튀어나온 광대뼈를 어둡게 수정해야 합니다. 미용 작업의 자세 중 틀린 것은 1번. 다리를 어깨폭보다 많이 벌려 안정감을 유지한다. 2번. 미용사의 신체적 안정감을 위해 힘의 배분을 적절히 한다. 3번. 명시거리는 안구에서 25-30cm를 유지한다. 4번. 작업의 위치는 심장의 높이에서 행한다. 미용 작업 시 다리를 어깨폭보다 많이 벌리면 오히려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피로가 가중되므로 어깨 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벌리고 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고타법 중 손바닥을 오목하게 하여 행하는 것은 1번. 태핑, 테이핑. 2번. 해킹, 해킹. 3번. 커핑, 커핑. 4번. 비팅, 비팅. 커핑, 커핑은 손가락과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아 공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피부를 두드리는 마사지 기법으로 주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블런트 커팅 기법에 적당하지 않은 커트 방법은 1번. 그라데이션 커트. 2번. 원 랭스 커트. 3번. 포인트 커트. 4번. 레이어 커트. 블런트 커트는 가위를 다듬며 일직선으로 자르는 기법인 반면 포인트 커트는 가위 끝을 사용하여 모발 끝을 스치거나 질감을 조절하는 기법이므로 블런트 커팅 기법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고대 미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혼 여성은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아 틀어 올린 쪽머리를 했다. 2번. 머리형은 귀천의 차이 없이 자유자재로 했다. 3번. 미혼 여성은 두 갈래로 따아 늘어뜨린 등기머리를 했다. 4번. 수장급은 관모를 썼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머리 모양이나 관모 등을 통해 신분의 귀천을 구분했으며 자유롭게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머리 모양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시술 중 히팅캡의 사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스캘프 트리트먼트 2번. 가운식 골드액 시술 시 3번. 헤어 트리트먼트 4번. 열에 의해 두발 구조에 일시적 변화를 줄 때. 히팅캡은 트리트먼트 성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저온 보조 도구일 뿐 고온을 이용해 모발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열펌 등의 시술과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화장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그 분류가 다른 화장법은 1번. 일상적인 메이크업 2번.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 3번. 소셜 메이크업 4번. 스테이지 메이크업.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 소셜 메이크업, 스테이지 메이크업은 모두 특수 목적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지만 일상적인 메이크업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헤어 린스, 위 역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세정력과 탈지 효과 2번. 엉킴 방지 3번. 샴푸제의 잔여물 중화 4번. 방수막 형성. 헤어 린스는 모발의 엉킴을 방지하고 보호막을 형성하며 샴푸 후 남은 알칼리 성분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세정이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샴푸의 역할입니다. 커트 후 뭉툭한 느낌이 없는 자연스러운 두발을 위해 끝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커트하는 헤어 커트 기법은 1번. 싱글링, 싱링 2번. 트리밍, 3번. 클리핑, 4번. 포인팅. 포인팅은 가위를 두발 끝에 비스듬히 세워 넣어 질감을 조절하는 기법으로 커트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뭉툭한 느낌을 없애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모발의 각도를 120도로 빗어서 로드를 감으면 논스템, 넌스템, 이 되는 섹션 베이스는 1번. 오프 베이스, 2번. 온 하프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3번. 트위스트 베이스, 4번. 온 베이스. 모발을 두피면에서 90도 이상, 주로 120도 정도로 들어 올려 로드를 감으면 뿌리 쪽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논스템, 넌스템 형태가 되며 이때 로드는 자신의 섹션 내에 완전히 위치하는 온 베이스가 됩니다. 블로우 드라이, 시술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드라이의 가열 온도는 130은 C 정도가 적당하다. 2번. 일반적인 드라이의 경우 섹션의 폭은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하다. 3번. 굵기가 다른 브러쉬를 준비하여 볼륨과 길이에 맞게 사용한다. 4번. 모발 끝부분은 텐션이 잘 주어지지 않으므로 브러쉬를 회전하여 조절한다. 드라이어의 가열 온도는 모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80에서 100 정도가 적당하며 130는 모발에 열 손상을 줄 수 있는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모발의 색은 흑색, 적색, 갈색, 금발색, 백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있다. 다음 중 주로 검은 모발의 색을 나타나게 하는 멜라닌은 1번. 티로신, 타이로올른 2번. 멜라노사이트, 3번. 유멜라닌, 윰레닌 4번. 페오멜라닌, 유멜라닌, 윰레닌은 흑갈색 계열의 색소로 모발의 명도를 낮게 하고 검은색을 띠게 하며 페오멜라닌, 페옴레닌은 적황색 계열의 색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검은 모발의 색은 유멜라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존, O3 층에서 거의 흡수를 하며 살균작용과 피부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장에서는 1번. 적외선, 인프라라드레이 2번. 가시광선, 비지블 레이 3번. UVA 4번. UVC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으며 강한 살균력을 지녔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파장입니다.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로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샴푸는
1번 산성 샴푸, 애시드 샴푸. 2번 컨디셔닝 샴푸, 컨디셔닝 샴푸. 3번 프로테인 샴푸, 프로테인 샴푸. 4번 드라이 샴푸, 드라이 샴푸. 누에꽃이나 난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을 함유하여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샴푸를 프로테인 샴푸라고 합니다. 다음 중 컬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헤어 쉐이핑, 헤어 쉐이핑. 2번 헤어 파팅, 헤어 파팅. 3번 슬라이싱, 슬라이싱. 4번 스템, 스템 위 방향. 컬의 구성 요소는 베이스, 스템, 컬, 루프로 이루어지며 헤어 파팅은 모발을 나누는 구분선일 뿐 컬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곤충과 질병의 관계가 바른 것은 1번 제기열 2번 말라리아 진드기. 3번 일본내염 채채파리. 4번 발진티푸스 모기. 제기열은 라오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는 모기, 일본뇌염은 모기, 발진티푸스는 이나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중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1번 토마스 아르 말더스. 2번 프랜시스 플레이스. 3번 포베르토 코흐. 4번 에드워드 윈슬로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말더스는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생산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억제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중 지구의 온난화 현상, 글로벌 워밍의 주원인이 되는 주된 가스는 1번 CO2, 2번 코, 3번 네, 4번 노. 지구온난화는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CO2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됩니다. 보건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국민의 수명 연장, 2번 질병 예방, 3번 수질 및 대기 보전, 4번 공적인 행정활동.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생명 연장을 위한 공적인 행정활동을 의미하며 수질 및 대기 보전과 같은 환경관리 문제는 보건행정이 아닌 환경보건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직업병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번 기역, 니은, 디귿.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리을. 미용업 종사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직업병은 장시간 서서 일함에 따른 하지정맥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요통, 그리고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해당합니다. 다음 법정 전염병 중 제1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번 페스트, 2번 콜레라, 3번 세균성 이질, 4번 폴리오. 과거 법정 전염병 분류 체계에서 페스트, 콜레라, 세균성 이질은 제1군 감염병에 해당했으나 폴리오는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정되어 제1급 물결표 제4급으로 나뉘므로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시험 문제의 맥락에서 폴리오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1번 평균 수명, 모성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2번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3번 유아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영아 사망률. 4번 영아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평균 수명. 보건 수준을 비교할 때는 지역사회나 국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을 3대 지표로 활용합니다. 이 지표들은 보건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 주민에게 많이 나타나며 성충 감염보다는 충난 섭취로 뇌, 안구, 근육, 장벽, 심장, 폐 등의 낭충증 감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은 1번 유구조충증, 2번 무구조충증, 3번
광절열두조충증. 4번. 폐읍충증. 유구조충, 갈고리촌충. 위알을 사람이 직접 섭취하면 인체 내에서 유충이 되어 뇌나 근육 등에 기생하는 낭충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구조충증은 감염된 돼지고기를 생식할 때 발생하며 특히 충란을 직접 섭취하면 낭충증이라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시키거나 멸살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소독. 2번. 산화. 3번. 방부. 4번. 멸균.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과정을 소독이라고 하며 이는 인체에 해로운 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미용 위생 작업입니다. 다음 중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식품은 1번. 당근. 2번. 메가. 3번. 복숭아. 4번. 브로콜리.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영양소로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그리고 특히 곡물의 신운인 메가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당근은 비타민 A,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에틸린 옥사이드, 2, 5. 멸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존기간이 고압증기 멸균법에 비해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2번. 50-60일 저온에서 멸균된다. 3번. 경제성이 고압증기 멸균법에 비해 저렴하다. 4번. 가열에 변질되기 쉬운 것들이 멸균 대상이 된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은 특수 장비와 가스 비용이 많이 들어 고압증기 멸균법보다 경제성이 낮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열에 약한 도구를 멸균할 때 주로 사용하며 멸균 후 통기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오염이 되지 않은 상수의 유리잔류 염소 농도는 수도전에서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가? 1번. 0.2 ppm, 2번. 0.5 ppm, 3번. 2.0 ppm, 4번. 5.0 ppm. 수돗물의 안전한 살균과 오염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에서의 잔류 염소 농도는 최소 0.2 ppm 이상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석탄산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저온일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2번. 살균력이 안정하다. 3번. 유기물에 약화되지 않는다. 4번. 취기와 독성이 강하다. 석탄산은 온도와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강해지므로 저온일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외선의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투과력이 강해서 매우 효과적인 살균법이다. 2번. 직접 쪼여져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 3번. 짧은 시간에 충분히 소독된다. 4번. 액체의 표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한다. 자외선은 투과력이 약해 빛이 직접 닿는 표면만 살균할 수 있으므로 그림자진 곳이나 내부는 소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중 소독약품의 살균력 측정 시험에서 지표로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1번. 크레졸, 2번. 석탄산, 3번. 알코올, 4번. 승홍. 소독약의 살균력을 측정할 때 표준이 되는 기준 물질을 석탄산 계수라고 부르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물질이 바로 석탄산입니다. 즉, 어떤 소독제의 살균 효과를 석탄산의 살균력과 비교하여 수치화하기 때문에 석탄산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다음 중 소독약품과 적정 사용 농도의 연결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승홍수 1%, 2번. 알코올 70%, 3번. 석탄산 3%, 4번. 크레졸 3%. 승홍수는 독성이 강하고 금속 부식성이 있어 소독용으로는 보통 0.1% 농도를 사용하므로 1%는 과도하게 높습니다. 나머지 알코올 70%, 석탄산 3%, 크레졸 3%는 미용업에서 통용되는 적정 소독 농도입니다. 고압증기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멸균 방법이 쉽다. 2번. 멸균 시간이 길다. 3번. 소독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4번. 금속 재료 등 높은 습도에 견딜 수 있는 물품만 소독할 수 있다. 고압증기멸균법은 열과 습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멸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멸균 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염소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세균, 포자,
곰팡이, 원충류 및 조류같이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을 갖고 페놀에 비해 강한 살균력을 갖는 반면 독성은 훨씬 적은 소독제는 1번 수은 화합물, 2번 요오드 화합물, 3번 무이염소 화합물, 4번 유기염소 화합물. 요오드 화합물은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해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지면서도 독성이 낮아 피부 소독이나 기구 소독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독제입니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산화작용이 강하여 수년 동안 물의 소독에 사용되어 왔던 소독기제는 무엇인가? 1번 과산화수소, 2번 오존, 3번 메틸브로마이드, 4번 에틸렌옥사이드.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잔류 독성이 없어 수돗물이나 수영장 등의 물소독에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휴지, 객담, 옷가지, 환자의 토사물의 적당한 소독 방법은 1번 화염, 소각, 소독법, 2번 자외선 소독법, 3번 자비소독법, 4번 저온살균법. 오염된 휴지나 환자의 토사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폐기물은 병원균의 완전한 박멸을 위해 불에 태워 없애는 화염소각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피부의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번 외용약을 사용하여서만 유지할 수 있다. 3번 마사지를 잘하면 된다. 4번 영양크림을 어떻게 잘 바르는가에 달려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는 화장품이나 마사지 등 외부적인 관리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체내에서 공급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피부 영양의 토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는 SPF, 선 프로텍트 팩터, 위 지수가 매겨져 있다. 2번 SPF, 선 프로텍트 팩터는 차단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지수가 높다. 3번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번 자외선 차단지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의 양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의 양으로 나눈 값이다. SPF, 선 프로텍트 팩터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강해지는 것이므로 지수가 낮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수포가 입술 주위에 잘 생기고 흉터 없이 치유되나 재발이 잘 되는 것은 1번 습진, 2번 태선, 3번 단순포진, 4번 대상포진. 단순포진, 헤르페스 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개 흉터 없이 자연 치유되지만 몸이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증증이 있습니다.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층 중에서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1번 유급층, 2번 각질층, 3번 과립층, 4번 투명층. 표피는 기저층부터 시작하여 유급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순으로 배열되는데 이 중 가장 바깥쪽에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질층입니다. 따라서 표피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최상층인 각질층이 정답입니다. 피부의 피지막은 보통 상태에서 어떤 유화 상태로 존재하는가? 1번 W, S 유화, 2번 S, W 유화, 3번 W, O 유화, 4번 O, W 유화. 피부의 피지막은 피지, 기름, 속의 땀, 수분, 이 미세하게 섞여 있는 물 속의 기름, 형태가 아닌 기름 속의 물, 형태인 W, O, 워터인 오일, 유화 상태로 존재하여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인체 내의 물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생체 내 모든 반응은 물을 용매로 삼투압 작용을 한다. 2번 신체 내의 산, 알칼리의 평형을 갖게 한다. 3번 피부 표면의 수분량은 5에서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4번 체액을 통하여 신진대사를 한다. 건강한 피부 표면의 수분 함량은 통상 15에서 20% 정도가 적절하며 5에서 10%는 지나치게 건조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물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기미의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혼합형 기미, 2번 진피형 기미, 3번 표피형 기미, 4번 피하조직형 기미. 기미는 주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위치에 따라 표피형, 진피형, 그리고 이 둘이 섞인 혼합형으로 구분하며 피하조직형은 기미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성분 중 아줄레는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1번 미백, 2번 자극, 3번 진정, 4번 색소 침착. 아줄레는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항염 및 항알레르기 효과가 뛰어나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 중 기저층의 중요한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수분 방어, 2번 면역, 3번 팽윤, 4번 새세포 형성.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 새로운 표피 세포를 만들어내는 피부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균에 의한 피부 질환이 아닌 것은 1번 두부백선, 2번 족부백선, 3번 무좀, 4번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백선과 무좀은 진균,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이 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번 시, 도지사, 2번 시장, 군수, 구청장,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협회장. 이 미용사 면허증은 법령상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현재는 민원 편의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2번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번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국내법상 미용사 면허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공인된 절차를 거쳐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번 평가 주기는 3년마다 실시한다. 3번 평가 주기와 방법, 위생관리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번 위생관리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등급은 녹색, 황색, 백색의 3개 등급으로 나뉘고 관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공중위생감 시원을 둘 수 없는 곳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시, 군, 구, 3번 특별시, 광역시, 도, 4번 읍, 면, 동. 공중위생감 시원은 시군구 및 시도, 보건복지부와 같은 광역기초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읍면동에는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중 신고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번 생산공장, 2번 일반 가정, 3번 일반 사무실, 4번 거동이 불가한 환자 처소.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미용업은 영업장 외에서 행위가 금지되지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영업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출장 미용이 허용됩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 미용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1번 위법 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2번 영업소 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3번 영업소 간판 제거, 4번 영업소 출입문 봉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게시물 부착, 기구 시설물의 봉인, 간판 제거 등의 조치는 가능하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은
1번 300만 원 이하, 2번 200만 원 이하, 3번 100만 원 이하, 4번 500만 원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의 출입검사 질문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공무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1번 통보, 2번 통고, 3번 신고, 4번 허가.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지위 승계나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할관청에 미리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을 알리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영업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를 실시하여야 한다.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번 열람, 2번 공중위생감사, 3번 청문, 4번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번 4년, 2번 2년, 3번 6년, 4번 5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